주최를 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덕연 선생님께서 쓰신 책은 내가 바로 사주왕, 덕연앤 사주여행, 지천명리 입문편, 지천명리 격과 흐릇 해서 한 4권 정도 저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덕연 철학 원장이시고 풍수 명리 학회장이십니다. 네, 우리 덕연 선생님께 박수 한번 보내실까요? 네, 원래 저기 좀 여러분 신나라고 저기 노래 하나 하고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스님 번호 좀 눌러달라는데 이 시스템이 이게 잘 안 돼서 야, 하나 제가 하고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아시는 분 따라하세요.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어둠은 늘 그렇게 벌써 깔려있어. 창문을 두드리는 달빛에 대답하니 거머진 골목길에 그냥 한번 불러봤어. 오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 벌써 하루를 시작하려 바삐들 움직이고 아침이 정말 올 것 같은 생각에 이제는 자려 하래. 잠을 자는 나를 깨워줄리 사람 거기 없어. 누군가 아침 되면 나 좀 일으켜줘. 누군가 아침 되면 나 좀 일으켜줘. 누군가 아침 되면 나 좀 일으켜줘. 예상 바뀌죠. 노래 신나게 부르면 누가 좋을까요? 제가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좋을까요? 부르는 사람이 제일 좋겠죠? 예. 그리고 박수 치면은 누가 제일 좋을까요? 박수 치는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박수 한번 쳐볼까요? 자, 우리 박수 치는 연습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짝. 다시 짝. 짝짝. 짝짝짝. 오, 잘 치시네. 짝짜라락 짝. 짝짜라락 짝. 다시 하나 둘 셋. 짝짜라락 짝. 짝짝. 다시 짝. 짝짝. 짝짝짝. 짝짜라락 짝짝짝. 자, 이번에 마지막 짜락짝짝짝짝짝. 박수 치면은 이게 여기 혈들이 있어가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기가 많이 이렇게 돈대요. 그리고 뭐 평상시에 이렇게 노래도 하고 즐겁고 또 이렇게 자기가 이제 마음을 좀 밝게 써야 자기 삶이 좀 재밌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오늘 이제 제가 뭐 분위기를 한번 잡아봤는데 오늘 뭘 할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뭘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 제가 오늘 뭘 할지 정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준비 다 해놨어요. 지금 칠판도 세워놓고 이거 뭐
반주기도 갖다 놓고 지금 뭐 명상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이제 그 정하는 것보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하시자고 하는 거 할게요. 여러분들이 하시자고 하는 거. 그래서 2시간으로 나눠서 할 건데요. 첫 시간 뭐 할지, 두 번째 시간 뭐 할지 이렇게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얘를 잡아서 그냥 돌리면 된다. 아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 예. 자 갑니다. 보글보글입니다. 예. 강의. 자 그러면 이제 강의 걸렸어요. 강의 걸렸으면 잘 안 지워지네. 인문학 강의 하래요 오늘. 인문학 강의. 뭐 시작하려면 바로 합니다. 그냥 인문학이라는 게 이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이제 힐링이나 명상 뭐 이런 쪽은 조금 이제 그 감정적인 거, 이제 마음에 이제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이제 우리 마음의 문제를 이제 얘기하는 것 같고요. 인문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마음적인 거를 포함해서 이제 외적인 것들을 이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은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런 것에 관한 얘기거든요. 근데 뭐 물론 굉장히 폭이 넓긴 합니다. 폭이 넓긴 한데 어떤지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게 생기는 문제들 그런 것에 관한 이제 얘기를 이제 다뤄야 되는 거거든요. 특별한 주제를 지금 정하기가 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담했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상담했던 걸 가지고 그게 낫겠죠? 그러니까 며칠 전에 어떤 여성분이 이제 궁합을 봤어요. 궁합을 이제 어떤 남자분하고 이제 교제를 하려고 하는데 이분 이제 어떤 분이냐 알고 싶다. 사귀어도 될 만하냐? 그래서 이제 봐드렸죠. 그래서 뭐 이렇고 저렇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권할 만한 상대는 아닌 것 같다. 당신하고 이렇게 궁합이 맞지 않는 것 같다. 그 궁합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부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가 원하는 것 이것이 서로 이제 맞아야 이게 궁합이 좋은 거거든요. 그런 게 그러니까 또는 내가 부족하거나 또 상대방이 부족한 걸 내가 가지고 있거나 이게 이제 보통은 좋은 궁합입니다. 물론 이제 궁합이라는 게 평생 또 잘 맞으라는 법도 없어요. 살다 보면은 자기의 이제 자기도 왜 바뀌잖아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서로 이제 예전과 달라지게 되죠. 그렇게 이제 달라지게 됨으로써 서로 이제 각자의 길을 또 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관점으로 궁합을 이제 보통은 보는데 안 맞았던 이유는 그 이제 상대 남자는 굉장히 좀 이렇게 권위적이고 자기 가족 중심이고 이렇게 대체로 이렇게 가족 지키려고 하고 그다음에 자기 집안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남자. 그러면서도 여자를 그런 이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끌어들여서 그런 일들을 함께 같이 해주길 바라는 이제 그런 여성을 원하는 이제 스타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남자한테 이제 이렇게 배려를 많이 받고 또 보니까 시댁 쪽하고는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이제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둘이 잘 맞겠어요? 안 맞지. 근데 다만 이제 서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상대방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글자적인 사주팔자 학에서 보면 명리학에서 보면은
그 필요한 글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좀 끌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안 좋다였지요. 아, 결론 안 좋다. 그러면은 이제 자기는 언제쯤 이제 만나겠냐 뭐 이런 거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언제쯤 만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상담을 해주고 나서 나한테 좋은 남자가 과연 생기겠느냐 이제 이게 또 궁금한 거죠. 그때 만난 남자가 과연 좋은 남자냐, 좋은 예, 배터리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 나한테 좋은 남자 만나겠느냐? 예, 만나겠느냐? 그 궁금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남자를 이제 만나는가에 대한 물론 누구나 다 좋은 상대를 만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잘 안 되죠. 이거 분명히 이거 괜찮은 사람이다. 이건 분명히 비단 쪼가리 맞다. 비단이다 이거는. 근데 딱 집었는데 뒤집게 보니까 이게 삼배 쪼가리인 거야. 무늬만 비단인 거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좋은 남자를 만나는 비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좋은 남자. 좋은 남자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네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너를 봐라. 네가 좋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상대가 보기에 좋아야 되잖아요. 상대가 보기에 좋아야 되기 때문에 상대에게 내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준비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되는 문제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인성적으로나 그런 그렇게 이제 그 성숙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 주파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그러니까 그 의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의식의 주파수가 있는데 자기하고 이렇게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의식이 좁아 있으면, 생각이 좁아 있으면은, 그러니까 보통 의식이라는 단계가 의식인데 요게 요 이제 밑에 단계의 의식이 있죠. 요 밑에 단계 이런 의식, 이 의식이 있는데 여기 이제 보통 이런 데가 이제 이게 긍정의 이제 의식이 있고요. 긍정이라는 긍정, 희망 이런 거거든요. 보통 우리 보면 희망적인 사람들 있죠. 희망적인 사람인 경우 일반적으로 어떤 상황을 이렇게 만났을 때 보면은 그것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면을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해요. 완전한 긍정의 상태가 돼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그 밑에 단계들이 보통 보면 자존심 같은 거예요. 자존심. 그때 또 뭐 자존심에 관한 강의했었는데, 자존심이 세다는 것은 자기 아상이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자기에 대한 사랑이라고 믿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밑에 단계에서는 뭐 분노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잘했다고, 박사를 받았다고 이게 높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뭐 대통령이라고, 국회의원이라고 이게 높은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밑으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가 훨씬 이제 뭐랄까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빼쭉빼쭉해요. 사람이. 빼쭉빼쭉하니까 저런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상대가 편할 리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 왜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은 어떤 사람은 되게 편안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쩐지 좋은 말은 하고 있는데 어쩐지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눈빛에서, 그 사람 표정에서, 목소리에서 다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그걸 다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이 좋다고 해도 저 사람하고 나하고 에너지가
같지 않으면은 결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부딪히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 그 사주 우리는 이제 그 운명의 그런 틀을 보는 것을 사주를 통해서 이제 갑을병정 그다음에 자축인묘진성의 이 틀을 가지고 보긴 합니다만은 그거는 일종의 이제 문자적 부호고 실질적인 것은 이제 그것은 이제 파동이거든요. 파동. 예, 그 사람이 어떤 파동을 갖고 살아가느냐예요. 예, 그래서 그 파동이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도 규칙적이고 안정적이고 그러면은 듣기가 좋은 거고 그렇지 않고 뭔가 막 이렇게 불안하고 그런 파동이 일정하지가 않고 막 이런 게 불안한 거잖아요. 그 사람 안에서 그런 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불안한 사람은 그런 사람을 또 비슷한 사람을 만나요. 좀, 좀 다른 식으로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그런. 그래서 이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에너지가 이제 훨씬 이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상당히 이렇게 이제 완만하고 느리고 이렇게 부드럽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여기에서는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막 파동이 막 이렇게 가니까 사람 상대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요 의식 단계에서 이렇게 볼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남에게 내가 어떻게 할 타인을 고려를 잘 못해요. 예. 자기중심적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입장에서만 계속 바라보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상대가 뭘 좋아할지를 그거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를 나한테 맞춰야 되는 것이다라고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맞으면 그렇게 해라라고 또 강요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그러면 그런 사람하고 살면 피곤하겠죠. 예. 그래서 당신이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게 될 거다는 거지. 근데 당신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리 좋은 기운을 갖고 좋은 생각을 갖고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는데 뭐 그분 특별히 잘못한 건 없어요. 예, 특별히 잘못한 건 없는데 그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진화되거나 발전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의 불안함이라든가 외로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거나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는 경제적인 부분을 경제적인 충족시키려는 거 왜요? 불안하니까. 예. 그런 이제 것들 규모를 갖춘 그런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생각, 보통의 생각이 다 그렇죠. 그게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결코 똑똑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그러니까 맨날 지지고 볶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행복해야 상대의 파동이 좋아지면서 나한테 그 파동이 와가지고 나도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사실은 에너지를 가지고 서로 교류하거나 서로 이렇게 사람들과 그러니까 교류하고 그거를 가지고 자기의 어떤 감정이라든가 생각 이런 것들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좋은 사람 만나려고 하면은 그렇게 좋은 여자가 되어 있으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긴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그 여자분 사주는 좋았어요? 여자분 사주가 좋았냐고요? 사주가 좋고 나쁜 게 그렇게 심성을 그렇게 심성 보통 이제 우리 심성이라는 것이 좋다고 하는 기준이 이제 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퍼주는 거
이런 거를 좋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또 남의 걸 무조건 뺏어오는 거, 이거 더더욱 좋다고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주고 받는 것이 이제 잘 되어 있는 그런 사주가 일반적으로는 이 심성이 좋은 거거든요. 왜냐면은 계속 주기만 하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나중에 피해의식이 생겨요. 난 맨날 주기만 했는데, 난 줬는데 받은 게 하나도 없다. 이제 이렇게 돼서 결국은 그것도 의식적으로 성장을 못 하고요. 예, 맨날 뺏기만 한 사람은 보기만 하면은 그냥 나한테 뭐 저놈이 해줄 거 없나, 이제 어떻게 하면은 좀 받을 수 있나, 혜택 받을 수 있나,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고민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이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저보라 4차원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4차원. 그 4차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보편적이지 않다는 뜻인 거죠.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개념과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럼 그 말 속에는 엉뚱하다는 소리도 있잖아요. 좀 엉뚱하다. 예. 그러니까 뭔가 엉뚱하다. 지금 현실에 맞지 않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 라고 이제 느끼고 있는 거죠. 근데 3차원에서 하는 사람이 똑똑할까요? 4차원에서 하는 사람이 똑똑할까요? 그럼 다시 질문 다시 할게요. 자, 1차원은 점이에요. 예? 점이고 2차원은 선이에요. 이렇게. 예. 그래서 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평면이 바닥이에요. 예. 그러니까 x하고 그러니까 x, y 좌표밖에 없는 거예요. 예. 좌표가 평면이에요, 그냥. 예. 자, 그러면은 1차원에 있는 사람이 더 똑똑할까? 2차원에 똑똑할까요? 예. 그다음에 3차원이 되면은 이게 어떻게 그려야 돼? 좀 그림이 좀 이상하지. 여기다 그릴게요. 이게 y축이고 x축이면 z축이 하나 생긴 거예요. 예, z축이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그려야죠. 그림을 제가 잘 못 그려서. 예, 이렇게 이게 이제 3차원이거든요. 예, 그러면 입체가 이제 되기 시작한 거죠. 이게 3차원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3차원의 세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이러니까 저보다 4차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왜 3차원에 살아요? 3차원에서 살고 있다고 믿을 뿐이지. 그러니까 2차원보다는 3차원이 더 진화된 개념이잖아요. 예. 3차원이라는 공간이라는 개념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은 항상 어떤 걸 결정할 때 x, y축만 있는 애들은 어딘가 점으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3차원 공간에는 입체가 돼가지고 어딘가에 위로 떠가지고 중간에 어딘가에 머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시 또 다른 어떤 형체를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체들이 다 3차원의 이제 결과물인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그 3차원이라는 생각만 가지고 사는 거죠. 근데 4차원이 뭘까요? 네. 공간에 시간이 더해진 거죠. 4차원은 이제 시간에 따라서 그것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이제 아는 거죠. 시간. 그래서 그러니까 일정한 어떤 그 시간의 틀 속에서 그것이 변화될 거를 미루어 예측해 가지고, 아, 내가 지금 저렇게 하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나한테 손해겠다 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지. 이를테면은 우리 공자님 같은 경우에는 그 양반이 지금 우리가 기준으로 봤을 때 3차원이에요, 4차원이에요, 생각이. 4차원이죠. 전혀 그분의 말씀을 뭐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근데 이제 현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현명하다고.
보면은 이제 다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의 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얘기했던 것이 나는 뭐 벌써 열 몇 살에, 4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다. 이렇게 딱 천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학문의 뜻을 둬서 공부하고 살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왜 학문에 그러면 뜻을 두었냐? 그리고 평생 그분은 벼슬도 못하고, 뭐 돈도 없었고, 가난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도, 이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어떤 그 사람만의 힘, 그것은 이제 학문을 하는 것이 내가 그 물질을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다라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이죠. 예.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지금 이제 그때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는 이제 완전히 다르니까 같은 삶을 꼭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왜 그렇게 살아야 했던 건지, 그러면 지금 삶에는 그런 어떤 가르침들을 어느 정도를 이제 적용을 시켜서 우리 인생에 반영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사실은 좀 고찰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제 되게 단순한 인간이 돼버려요. 지금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어떤 즐거움, 행복만을 보고 사는 인간인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먼 미래의 행복과, 그러니까 먼 미래의 어떤 결과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 상황, 이런 것들을 보고 살아가는 것과의 삶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시야가 얼마나 넓으냐에 따라서 의식이 넓다, 좁다, 이렇게 볼 수도 또 있는 거죠. 물론 그것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시간이라는 개념이 이제 되는 거고요. 5차원은 뭐죠? 5차원.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는 4차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3차원에 묶여 있는데, 그러니까 삶은 사실은 4차원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뭔가 계속 흘러가서 변화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4차원의 시간이란 말이죠. 5차원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시간 있죠. 그 시간조차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의 시간과 이제 나의 시간이 분리된 거예요. 네? 우리 인생을 똑같이 예를 들면 60을 살다 다 죽었다고 치자고요. 60살에. 그러면 A라는 사람의 인생과 B라는 사람의 인생의 길이가 똑같을까요?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A라는 사람은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살았어요. 예, 그래 감옥에서 20살에 감옥 가가지고 55세에 출소했어요. 그 사람 시간 어떻게 갔을까요? 엄청 느리게 갔겠죠. 예, 시간이 되게 안 갔을 거란 말이죠. 또 B라는 사람은 반대로 뭐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막 바쁘게 열심히 살았단 말이죠. 빨리 갔어요. 그러면 B라는 사람이 더 잘 살았을까요? A라는 사람이 더 잘 살았을까요? 근데 이제 그게 결코 A가 못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길어질 수도 있고요, 짧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를 들면 1초를 보내는데 어떤 사람은 그 1초 안에 되게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고요, 어떤 사람은 되게 하나의 데이터도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진화가 되고 이렇게 영적인 세계로 올라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정지가 된다고 해요. 멈춰버려요. 그래서 그 순식간에 되게 많은 것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바쁘게만 눈앞에 바쁘게 산다는 것은 눈앞에 이 이득만 상황만 쫓아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걸 데이터를 요거 처리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바쁘게는 살았지만 남들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를 자기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빈곤해지는 거죠. 정신적으로. 이를테면 제가 사주를 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 인생이니까 제가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제가 한 4년, 5년 이제 돼가는데 비교적 공부를 하신 분들의 세월로 따지면 길지는 않아요. 절대 시간은. 절대 시간은. 그러나 상대 시간은 제가 훨씬 많을 수도 있어요. 훨씬. 무조건 많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어떤 그 시간을 보내는데 어떻게 보냈느냐는 거죠. 되게 많은 어떤 그 사고와 통찰을 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는지, 아니면 그냥 뭐 오늘도 거래처 만나러 차 타고 막 130으로 밟고 달렸는지, 이거에 따라서 인생의 길이는 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빨리 했습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막 명상한다 그러고 막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시간이 되게 정지돼요. 정지됐을 때 우리 왜 텔레비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시간을 탁 이렇게 멈추면은 주인공이 막 돌아다니면서 무슨 일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간이 되게 느리게 가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10년 공부할 거를 1시간 안에 다 공부해버리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도 많이 닦으신 스님이나 이렇게 이런 분들이 어마어마한 지혜가 이렇게 통찰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시간을 자기가 제어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게 이제 많은 것들을 그 순식간에 처리를 한 거죠. 그때 언제 했어요? 고요히 앉아서 한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그냥 1시간 앉아 있었지만 그분은 남들보다 어떻게 시간을 몇 배를 더 많이 거기다 쓴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살면은 이렇게 살면은 이게 잘 사는 것 같지만 몸만 바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 나이 엄청 먹어도 아는 게 없어요. 맹해요. 데이터 처리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숙하다, 성숙하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숙하다, 성숙하지 못하다는 물론 태어날 때부터 그 영혼,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 그 영혼에 갖고 태어나는 게 있어요. 자기 어떤 그릇, 공부된 값을 가지고 태어나긴 하지만 그렇게 태어났다고 해서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 또 공부하는 어떤 그런 세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부하는 세월 동안 또 얼마나 자기가 공부를 하고 가느냐, 삶에 대한 그런 것들,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공부를 이제 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이 의식적인 진화가 되는 거거든요. 혹시 이제 다음 세상에 혹시 또 태어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되게 애인데 이게 늙으냐 거의. 예? 어머님 꼭 그러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꼬마애가 이런단 말이에요. 애 늙은이가 되는 거죠. 예. 그런 애들 요즘 많아요. 보면 애들 보면은 엄마보다 훨씬 성숙해요. 예. 걔는 이제 아마도 전생에 공부를 많이 해서 다시 태어난 애일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는 어차피 이거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문제들이 왜 생겨났냐면은 끝이 있기 때문이야 항상. 인간의 공통점은 누구나 죽는다는 거거든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 한정된 시간 내에 어떻게 살 거냐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우리 예전에 이렇게 조선시대 때나 이런 때는 이제 유불선이 국가 어떤 이데올로기였고, 국가를 지지하는 국, 국민들 철학이었거든요. 그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근데 이제 너무 그런 것들에만 치우쳐서 살다 보니까 나라가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했죠. 지구상에서 제일 가난했던 나라였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그 조선시대에서 대한민국으로 오고 나서 한 100년 정도 지금 이제 지났죠. 실제로 뭐 대한제국이 1942년인가요? 근데 그 이전에 임시정부 수립한 것까지 하면 10몇 년도라고 보는 상황이죠. 그럼 한 100년 정도 지났단 말이죠. 100년간 이제 그러니까 되게 많은 이제 그 사상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고려가 망하고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고 나서 약 한 100년. 그러니까 뭐 태정, 세, 문, 단, 세, 예종, 응? 성종 이때쯤 가서 예성, 연중 뭐 그러니까 그때쯤 가서 이제 그 유교라는 어떤 그 체계가 완벽하게 이렇게 뿌리를 박지. 뭐 세종대왕 시대 그때는 저 고려 시대 그 불교 사상 불교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대단히 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쉽게 지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는데 대체로 한 100년에서 150년 이 정도 걸리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어른들보다 먼저 숟가락 들면 안 된다. 어른들한테 개기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배웠었는데 요즘은 이제 저희 시대들이 난 자녀들, 그런 이제 애들 또는 저보다 더 어린 사람이 이제 지금의 20대나 30대가 낳은 애들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자본주의 철학이죠. 자본주의 철학이에요. 애들한테는 유교나 이런 것이 그러니까 하나도 그러니까 중요하지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깨지는 순간 그 사람이 이제 좋을 것 같은데 절대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삶 자체가. 왜냐하면 모든 삶은 그러니까 물질도 있어야 되고 정신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그러니까 천지인이라 그래서 머리로는 하늘의 기운을 받고 발로는 땅의 기운을 항상 받고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같이 잘 융화시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본주의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되게 물질지향적인 삶이잖아요. 뭐 정신은 그렇게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물질적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이제 요즘 뭐 인문학이 뜨고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 뭔가 이제 좀 자각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자각은 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기의 어떤 이제 이런 이제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높이는 작업들이 보통 이제 마음 공부라고 하고 마음 공부가 이제 생각으로는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안 되니까 명상을 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정신적으로도 많은 어떤 성숙이 있어야 물질을 많이 얻었을 때도 그 물질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정신은 조그마고 몸만 비대해진 거예요. 이렇게 뚱뚱이가 된 거지. 돼지같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돈은 남아 돌고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이상한 데다가 돈을 갖다 쓰는 거죠. 남자들은 술 먹고 바람 피고
재밌잖아요. 예. 여자들도 요즘 뭐 애인 하나 없으면은 바보라고 그럽다만 선생님 바보. 요즘 애인 없으면 바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제 작은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정신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고 의식을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남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의식을 말해요. 예. 그리고 이제 주고 받아야죠 항상. 예. 주는 거는 이제 한계가 있고요. 줬으면은 또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가 성숙하고 좀 괜찮은 사람이 돼야만이 자기한테 좋은 인연이 이제 딸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에너지가 편안하고 부드럽고 평화롭고 이렇게 되면은 그 에너지에 맞는 사람이 나하고 친구가 돼요. 내가 결혼을 했어도 또는 뭐 결혼할 마음이 없어도 혼자 살아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로 그득하고요. 내가 이제 도둑놈 심보 가지고 있고 돈이 지금 저쪽이 뜬다더라. 돈 좀 모아봐라. 그리고 나한테 돈 좀 맡겨봐라. 막 이러면서 이제 늘 그걸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 계속 그런 투쟁만 하고 살다 보니까 남을 배려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 자기 인생이 그걸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자기도 도둑질하고 남도 도둑질 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상담하러 온 그 순간에도 전화가 막 와요. 언니, 난데 돈 좀 빌려줘. 이러면서 전화가 와요. 그래서 알았어, 나 지금 누구 만나고 있으니까 잠깐 끊어. 탁 끊으면서 하는 소리가, 아우 선생님, 왜 제 주변에 이런 애들밖에 없나요? 꽃밭에 나비 날라들고 똥간에 구데기 낍니다. 이제 그렇게 한마디 해줬죠. 당신은 꽃밭이요, 똥간이요. 네. 꽃밭이 돼야죠. 꽃밭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가 향기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향기로움은 자기가 만드는 거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마음이 그냥 편하고 편하고 그냥 스스로 있는 그 자체로 행복할 수 있으면 향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 상황이 아니라고요?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렇게들 얘기하죠. 항상 핑계가 많습니다. 핑계가 많아요. 저도 마음을 좋게 쓰려고 하는데 이게 자꾸 상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탓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평생 끝도 없어요. 상황 탓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은 내가 이게 잘 안 되시겠지만 의식적으로 그렇게 노력하시려고 그래요. 뭐 돈이 없든 몸이 아프든 뭐 자식이 속을 새기든 그거는 가장 어떤 우리 삶의 바닥이 어디겠어요? 우리 삶의 바닥은 이제 의식적으로 느끼는 바닥. 이제 좀 더 높이 지나면은 뭐 우리 생사가 없다고 하긴 하지만 지금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면은 이제 조금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는 안 맞으시니까 생사가 있다고 봤을 때 사예요. 죽음이죠. 그러면 내 의식을 항상 그 바닥에다 놓는 거예요. 바닥에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닥쳐도 나는 그래도 살아있죠. 며칠 전에도 어저께군요. 체력이 딸려. 어디를 좀 공부하러 갔는데 체력이 너무 딸리고 피곤해요. 잠깐 쉬는데
허리가 아파 죽겠어요. 아파 죽겠어요. 괴로워.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누워가지고는 이렇게 있는데 이게 왜 아픈가? 그러면 괴롭다 이게 아니라 그래 살아있으니까 아픈 거지. 죽으면 통증도 없잖아. 이게 살아있다는 징조잖아요. 예. 예. 그러면 마음이 싹 내려가요. 그러면서 통증이 확실히 없어져요. 예. 바닥에다 놓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어떤 우리 그 생각을 왜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이 되냐면 생각 속에서 자기의 생각을 자꾸 높이 놓으니까 그래요. 높이 놓으니까 이상을 높이 잡고 자기의 위치를 높이 잡고 이렇게 기준이 높으면은 이거는 고통의 바다로 내가 들어가겠다는 뜻이거든요. 끝도 없어요. 지금 1억 있으면은 10억의 꿈을 꾸고 10억 있으면 100억의 꿈을 꾸고 100억 있으면 1조의 꿈을 꿔요. 1조 있으면 1000조의 꿈을 꾸고 이게 인간의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끝도 없는 거예요. 항상 허결하죠. 항상 허결하니까 남들하고 어떻게 계속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하고 싸우는 거는 자기하고 싸우기 때문이에요. 자기하고 투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 투쟁을 벌이니까 기분이 안 좋으니까 남이 뭐라고 그랬을 때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 자기하고 싸움을 멈추기 시작하면은 남하고 싸움도 멈춰져요. 자연스럽게. 부부싸움이 심하잖아요. 네 때문이다. 네 때문이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나 저 여자하고 나 죽었다. 나 질렸어. 근데 그거 사실을 알고 보면은 자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자각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그러는지를 알면은 그때부터 이제 의식이 올라가요. 예. 모든 화살을 나한테 돌리고 내 생각을 바닥에다 놓고 이렇게 되면은 죽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살기 시작해요. 모든 것이 선순환 고리로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것을 알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되고 안 되고의 어떤 그런 문제는 뭐 그렇다 해서 항상 뭐 어떤 일이 성공하고 잘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하라는 거예요. 직업을 가져야지 먹고 살지. 직업을 갖고 하되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할 때는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밑에다 기준치를 놓으면 되잖아요. 100만 원 벌었네. 아이고 그래. 밥 사 먹고 그래도 50만 원은 남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행복해지는 거고. 에휴 저번 달에는 200만 원 벌었는데 올해 100만 이번 달에 100만 원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괴로운 거죠. 네.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내 마음을 이렇게 바닥에다가 놓았을 때 자기하고 투쟁이 멈추게 되고 또 멈추게 되고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만족을 느끼면서 의식이 어떻게 이제 자존심이나 분노에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예.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다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정말 이성적인 거는 이거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야 사람이 이성적으로 바뀌어요. 예. 이성적이라는 건 뭐냐면 감정이 섞이지 않은 결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기 감정에 매여서 선택하는 결정이 아닌 정말 객관적으로 이게 옳기 때문에 맞기 때문에 해야 하는 선택을 말해요. 근데 대부분은 감정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데 이성적이라고 자기가 믿고 있는 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 의식마다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의식으로 가면 이제 사랑하는 감정, 사랑. 그때 진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랑. 사랑이라는 거는 이제 조건이 붙은 건 사랑이 아닙니다. 네. 네가 나한테 잘해주니 사랑하는 감정이 느껴진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죠. 이거는 이제 사랑을 가장한 거죠. 왜 좋아하는데? 나한테 잘해주니까, 날 돌봐줬으니까, 날 이랬으니까, 저랬으니까. 예, 이거는 이제 사랑이 아니고 집착이에요, 집착.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랑의 그러니까 행복, 사랑 뒤에는 항상 행복이 붙어 있거든요. 그럼 행복하고 불행은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짝꿍이에요. 예. 누구를 통해서 행복했으면 그 사람이 가버리면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불행한 감정을 느낄 때 얼른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지. 응? 얼른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했던 게 아니라 저 사람한테 의지했던 거다 라는 것을 스스로 빨리 깨달아 버리면은 바로 괜찮아져요. 바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성숙되는 거예요. 자기가 성숙되는 거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머리로는 이해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내 삶 속으로 묻어져 들어오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수행도 하고 수련도 하고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자기를 이렇게 성숙시키고 그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 거죠. 며칠 전에 제가 법정 스님 잠언집을 한번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깨달음은 어떤 글이나 경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내가 경험한 그 사실에 대해서만 깨달음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남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하지 않는 것은 자기 게 아니라는 거죠. 맨날 들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누군가 방법은 알려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는 우리는 이제 달로 가야 되는데,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쳐다보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거고, 제 얘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통해서 이렇게 이제 나아가시다 보면은 조금 어떤 이제 짧은 시간 내에 되게 많은 어떤 그러니까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이룰 수 있는 것이 열심히 수강 끊어서 공부 들으러 다닌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에게 자꾸 이렇게 뺏으려고 그러잖아요. 선생한테 가서. 물론 필요는 하죠, 잠깐. 지식이 있어야 지식을 바탕으로 지혜를 열어가니까. 그렇지만은 그거를 가지고 들었으면 갖고 와가지고 자기가 해봐야 되거든. 해보면서 자기 거화를 시켰을 때 이제 그게 진짜 자기 게 돼서 되는 거고, 거기에 욕심이 차서 막 그걸 가지고 이걸 내가 잘해서 막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묻어져 있으면 이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 시간이 빨리 후루룩 흘러가 버려요. 근데 이제 가만히 이제 놓고 그것을 우리 이제 그냥 염할 때, 염이라는 것은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할 때 되게 많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삶 자체가, 시대 자체가 너무 이제 바쁘게 돌아가고 뭐 정신없이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삶에 약간 정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 경험, 그런 어떤 항상 하루 중에 잠깐 몇 시간이라도 자기 전에 얼마라도 이렇게 잠깐 아무것도 안 하는. 저는 이제 항상 보면은 좋은 생각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게 멍 때릴 때 좋은 아이디어가 팍팍팍 떠올랐어요. 예전 책을 쓰다가도 어느 구절에서 이게 막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쓰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냥 덮어놔버려요. 그래놓고 그냥 멍을 때려요. 아무 생각 없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불쑥하고 올라와요. 아, 이거 이렇게 써야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음이 지극하게 일었을 때 양이 생기는 거고,
우리가 평상시에 너무 양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잘 되기 위해서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멈춰라, 명상해라, 기도해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못 살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제를 더, 우리 집안의 경제를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또 나의 마음을 조금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를 좀 더 잘 끈끈하게 이어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인문학은 되게 중요한 거지. 그냥 단순히 인문학도 기술적인 측면만 가르치는 인문학들 있죠. 말을 이렇게 해야 된다, 행동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인문학은 그거는 이제 죽은 인문학이에요. 어른들한테 공경을 해야 된다. 이제 우리 이렇게 배웠죠. 배웠죠. 그러나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렇잖아요. 존중의 대상인 것만은 맞지만 그거는 이제 유교적 패러다임인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서 그분이 진정으로 우러나서 공경을 해야 이제 그게 진짜 공경이지. 공경한 척 하는 것은 서로에게 불편한 거예요. 가식이죠. 그거는 하나도 그거는 내 인생의 보탬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뭐 싸가지 없이 할마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진정한 뭐 효, 그 다음에 의,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정말 내 마음에서 나와야지. 우리가 교육된 어떤 그 가식적인 행동에서 나와가지고는 그거는 절대 자기 있게 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